서초동 대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의 창이냐 아니면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방패냐, 창과 방패의 충돌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희가 화요일 날 있을 검찰 수사 예비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한번 영상으로 구성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도 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완전히 엮은 겁니다.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연설문의 표현 같은 거, 뭐 이렇게 홍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까, 뭐 이런 것을 갖다 어느 기간 받은 게 단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자료와 함께 뭐 어마어마한 얘기가 됐을까. 자,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상은요,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검찰청에서 있을 검찰의 신문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답변,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저희가 한번 모의 피의자 신문처럼 영상 구성을 해본 건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답변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실제로 대답한 것이라는 말씀을 한 거라는 것을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본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장을 그대로 밝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먼저 이 부분을 검찰 쪽에서 잡고 또 묻고 또 물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보셨듯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인연이었다. 별로 도의적으로 내가 책임을 느끼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할 텐데 창과 방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 질문을 가장 많이 할 걸로 보이고 그 많은 이때까지 확보했던 특검이나 특수본에서 확보했던 증거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질문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질문은 많이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마 똑같은 답을 반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면 사실은 조사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나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특히 최순실하고 관계는 꼭두각시 아니면 뭐냐 그 정도 내가 하면 도와주는 시녀 관계 그 질문 그때 답변했던 내용에서 더 나가진 않을 거예요. 뭘 보여주더라도 그거는 모르겠고 나 일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 인연이 너무 좀 오래됐다. 그 정도만 답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보면 이게 지금 질문과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 이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것은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기자들이 한 물을 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 질문을 못하는 그런 상황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검찰 조사는 이거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물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검찰이 뭐겠습니까? 철저히 증거 위주로 물을 증거 위주로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최순실과의 관계도 그냥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자, 통화 내역이 이게 몇 건인데, 자, 이걸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루에 3통, 4통 통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날 통화했습니까? 이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또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먼저 들이밀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들이밀면서 이 증거 자료를 기초로 하는 박 대통령 답변을 유도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지만 이게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뭐 감정을 흔든다지 이렇게 조사가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물어서는 박 전 대통령 똑같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 짧은 10시간, 11시간 안에 13가지를 다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 조사는 철저히 증거, 각 질문에 대한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아마 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요,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증거 위주로 제시된다고 한다면
이 아마 나중에 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검찰의 신문조서 내용에는 네. 상당 부분에 네. 이때 피의자 묵묵부답하다. 아, 그거 가로하고 점점점 네, 있는 네. 거요.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들이대는 증거를 맞닥뜨리면 예. 할 말이 없어서 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때 피의자 묵묵부답하다. 예. 이게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의미이기 네. 때문에 법원에 이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양형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수사 대목이거든요. 이런 문구가 많이 적히면 적힐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요. 저희가 이제 3D 화면으로 구성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죠. 중앙종합에 있는 영상 녹화실에서 진행될 거라고 하고요. 저기 위쪽에 있는 게 방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가 수사를 지켜는 걸 보는 장면인데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조사실에서는 저 바깥쪽에 보이지 않지만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조사실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 보이고요. 이 수사관, 여기 뭐 검사당이 가끔 오는 경우도 있고 수사 내용을 지켜본다는 건데 안쪽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변호사가 동석을 할 겁니다. 어느 변호사가 동석할 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 앞에 이제 직접 조사를 하는 이원석 부장검사나 한웅재 부장검사가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상이 지배적인데요. 네. 그런데 예전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 주사할 때 보면 뭐 대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화장실도 따로 있고 뭐 침대도 따로 있고 소파도 따로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시설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대검 중수부에 조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 한 51제곱미터, 네. 15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침대도 있고요. 화장실 있었는데 대검 중수 폐지됐죠. 폐지되고 중앙지검에 이제 7층에 원래 이제 영상 녹화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좀 하다가 말고 지금 저기 10층입니다. 네. 10층은 특수 일부가 이용하는 곳이고 아마 특수일부요. 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은 보안을 가장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건은 조금 미비하지만 보안을 최대한 하는 차원에서 10층이 이제 특수일부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층에서 하되 화장실이라든지 뭐 침대라든지 이런 구조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조사를 받는 동안에 이제 수뇌부들, 검찰 쪽의 수뇌부들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보지요. 텐데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답변에 따라서 이게 시시각각 전달이 되고 그럼 이것을 이런 식으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이렇게 하라. 이런 지시도 그럼 시시각각 내려오는 정말 치밀한 수싸움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도 그 있겠죠?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런 수사를 하면 예. 네. 이제 모든 어떤 음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본부에 전달이 되죠. 네. 자, 그럼 이런 걸 전달했을 때, 자, 이러면 이와 관련된 자료, 이와 관련된 신문, 이제 그런 것들이 수시로 쪽지 형태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제 아마 조사하는 검사한테 들어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증거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조사라는 게 단지 준비된 질문, 뭐 옛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30개 정도 준비를 했다고 네. 했지만 예. 준비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답변을 하면 그 답변과 관련된 것들을 또 끄집어내서 되물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그 되묻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준비하고 있는 특수본에서 여러 가지 네. 많은 증거 자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 검사들이 다 있죠. 그러면 그 질문과 답변과 관련해서 검사들이 다시 새로운 그걸 되물을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내서 다시 안에 전달해주면 다시 되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복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정말 총성 없는 전쟁 같겠군요.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수사 내용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쟁점이요. 아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굉장히 파고들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질문도 할 것 같아요. 야, 삼성동 집 임선우 씨가 사준 거라며? 그거 아니야? 라는 거 하나. 그리고 옷. 당신 옷 말이야. 이거 다 최순실 씨가 돈 내줬다며. 그러니까 모든 거를 최순실 씨가 다 해주는 거니까 두 사람이 딱 경제적 공동체 아니야?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받은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검찰에 물을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 더 많은 증거를 아마 확보했을 겁니다. 네. 확보했지만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이해하기 좋고 가장 어떻게 보면 변명할 수 없는 부분, 이 부분들이거든요. 아, 이거. 사저나 예. 뭐 자택 부분이죠. 자택을 예. 누가 사줬느냐, 어떤 금액으로 샀느냐 이 얘기하고 3억 8천 정도입니다. 의상비가. 예. 이 대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 이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막 여기서 무너진다면
무너진다면? 쉽게 경제 공동체를 인정하는 격이 되지만 네. 아마 여기는 뭔가 변호인단하고 어떤 내용을 아마 얘기를 해놨을 겁니다. 뭐 옷 부분은 뭐 청와대 어떤 돈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사저 샀던 부분은 어떻게 얘기한다든지 그 부분 플러스 해가지고 앞으로 두 사람 관계를 아마 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질문을 할 건데 그 많은 것들을 아마 검찰은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묵비권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차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네. 전체적으로 행사도 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묵비권이 아닌 묵비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에는 어떻게 남기냐면 갈로를 치고 묵묵부답하다라고 이제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힘들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 굳이 표현하자면 묵비권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많이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형에서는 안 좋게 법원에 봤을 때는 맞구나 이런 증거가 있는데 답을 못하면 묵시적으로 인정한 거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묵비권 의미가 있는 거는 정치적 사건에서 내가 답변하기 싫을 때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같은 사건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를 반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옷값에 대해서 그럼 옷값을 내가 계좌로 보내줬는지 현금으로 줬는지 그럼 현금을 줬으면 어디에서 출처를 뽑아줬는지 그 은행 기록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은행 계좌가 있다라면 자 거기서 그러면 내가 매달 1,000만 원씩 줬다. 자, 이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어떤 인출 기록만 있으면 충분히 그건 증명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 증거 자체가. 왜냐하면 뭐 특수활동비 뭐 이런 등등 있는데 거기서 지출됐다라는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니 근데 봉투를 통해서 한 3번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전추 비서관을 통해서 3번씩이나 그 노란 봉투에 넣어서 직접 현금을 줬다는 것이죠. 윤전추 행장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돈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일부분이고 그것도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줬냐? 그때 똑같은 방법으로 줬다. 그러면 자, 그 돈은 어디서 냈냐? 그러면 그 돈이 집에 뭐 돈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것만 증명하면 되지만 그거 아마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뇌물 인정되면 형량이 엄청납니다. 전부 다 유죄가 인정되면요. 이것이 두 가지 중요한 쟁점 아닐까 싶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독대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님 우리 합병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받고 그래? 그러면 정유라라는 말 잘 타는 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독일에 지원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하나 검찰에 파고들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바꿔주실래요?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한테 안 수석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하는 거 굉장히 좀 골치 아프다고 하니 국민연금 움직여서 찬성표 던지게 하세요.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을까라고 검찰이 의혹을 가지고 파고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욱 차장?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대목이죠.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어느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기 개인 금고에 넣어놨거나 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최순실 씨가 자기 딸의 승마 훈련을 위한 경비 쪽 그리고 재단을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의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많은 경제 공동체의 증거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배경들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입증되느냐 여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인정 여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뇌물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최순실 씨와의 관계 또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느냐 이런 것들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건 정황적인 건 있어요. 말씀 자료가 있고요. 대통령이 독대할 때 말씀 자료가 있고 그리고 갔다 와서 안종범 수첩에는 어떤 지시를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독대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검찰에서는 독대할 때 요 앞에 자료가 있고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한 거 아니냐고 물을 겁니다. 물었을 때 덥석 했습니다 하면 쉽게 인정되는 건데 절대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말씀 자료보다 다른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안종범이 왜 그런 수첩을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나오면 우리 계속 말하지만 묵묵부답을 할 거고요. 묵묵부답이요?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요, 보통 수사할 때 보면 예.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게 이게 왜냐하면 예. 검찰이라는 게 이제 항상 어떤 조사에 대비해서 예. 결국 결정을 숨겨놓는 그런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 물론 다른 어떤 중요한 증거들 언론 통해서 이제 이야기됐지만 항상 조사할 때 보면 이 상대방이 준비할 수 없도록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적인 증거들 하나씩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뇌물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면 네. 이 부분을 바로 현장에서 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현장에서.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응을 못하도록 당황스럽죠, 그때 그런 변호인은 입장에서. 잠시만요 이제 하면서 네. 뭔가 다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아마 증거를 현장에 제출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게 잠시만요. 무슨 스포츠 게임에서 타임아웃처럼 잠시만요 하면서 잠깐 나가서 대책을 또 이렇게 모의하거나 논의할 수는 있습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조사 참여라 해서 변호사가 막 말을 많이 할 수도 없고요. 네. 변호사는 말 그대로 참여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네. 다만 이제 변호사가 있는 이유는 뭐 때린다든지 아니면 강압적인 조사를 한다든지 네. 이런 거 할 때를 대비해서 있는 건데 이 조사는 전 대통령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어떤 그 융통성은 발휘해주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아주 의외의 어떤 질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 버벅거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변호인이 이제 아주 정중하게 잠깐만 좀 물 좀 마시고 하면 안 되겠냐. 그 정도는 가능하지 수사 뭐 내내 변호사가 다 답변하고 또 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타임 이래가지고 가는 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조사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네. 예. 검찰이 칼을 쥐고 휘두를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신 건데 국민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박 전 대통령 과연 구속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불구속 수사로 마무리가 될까요? 세 분은 이미 좀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검찰이 이미 상당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살벌하게 조사를 할 거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구속자가 18명이고요. 네. 기소자가 30명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인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2번 소환돼서 그때 이제 구속됐죠. 네.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바로 이제 영장 집행이 돼서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조사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네. 사실 네. 공소권 없음을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 그렇죠. 사항을 보면 사실은 모든 사안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돼 있습니다. 공범관계. 그리고 또 피의자로 돼 있습니다. 피의자요. 그럴 경우에 검찰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어느 정도 혐의가 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없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조기 대선에 변수를 작용하기 때문에 검찰이 조금 야 이거 대선 끝나고 나서 새 정부 출범할 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점점 지금 검찰의 불행에 보면 예. 그런 정책 고려는 안 할 것 같아요. 안할 왜냐하면 것 같다. 지금 오히려 선거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예. 지금 뭔가 막 각 당에 뭐 경선 있고 뭐 이런 조금 혼란스러운 국면에 네. 오히려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게 제가 볼 때 아마 검찰 관계자들의 좀 판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전 성명 뭔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케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합천으로 내려가기 전에 골목에서 성명 딱 읽고 응할 수 없어. 그러고 합천 내려갔다가 구속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삼성동 자택 앞에서 할 거냐? 1번. 아니면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처럼 검찰에 출석을 해서 포토라인 앞에서 짧은 이야기, 뭐 면목이 없다라던가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 꼭 일주일 전이었죠. 삼성동 자택에 돌아가서 민경욱 사실상의 대변인을 통해서 대독을 시켰습니다. 모든 걸 본인이 안고 가겠다. 하지만 진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이번에도 내놓을까요? 2번이죠. 2번으로 할 게 거의 뭐 확실시됩니다. 2번이요? 예. 네. 뭐 골목에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예. 대독한다면 정말 빨리 구속해버리면 진짜 잘못되면. 아이고. 대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검찰에서 포토라인을 마련해놨거든요. 네. 포토라인에 서는 거는 맞는데 다만 포토라인에 서서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거나 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다 보니까 말 안 한다고요? 말을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무조건 말을 한마디는 할 거예요. 네. 그 말이 뭔지가 중요한데 네. 아마 뭐 이게 뭐 잘못됐다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네.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 조사 잘 받겠다. 네. 그 정도를 포토라인에서 하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그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평우 변호사가 그 지지자들에게 보는 동영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를 만나서 이러한 뉘앙스의 말을 했다라고 전달한 네.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받았다. 자, 용서라는 것은 지금 국민이 해야 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갈려 있습니다. 네. 그 말은 김평우 변호사의 이야기는 지지자들을 향한 오로지 지지자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한 이야기지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일관된 메시지가 쭉 나왔다고 본다면 포토라인에 서든 아니면 대독을 시키든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탄핵 사태와 조기 선거에 대한 그런 책임감과 미안함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주장 그리고 자기 지지층을 향한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면서도 한마디도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저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3번이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은 보면 도저히 이 상황 자체를 지금 납득을 못하고 또 인정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사실 하려면 지난번 청와대 나올 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도리였다고 보고 왜냐하면 청와대를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즉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본인이 직접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아마 검찰 출두 때도 그냥 별 말씀 없이 그냥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번 주 화요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앞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서초동과 삼성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 변호사님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